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요. 21선까지 내려섰다가 지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5일선 회복을 해주면서 장중 조정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의 마감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삼성전자 관련주와 바이오의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커지는지 주시하자. 중심주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매매로 수익 챙기면서 오케이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마감 시황에서도 보셨지만 KC텍을 비롯해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한 IT 소부장 쪽 흐름 좋았습니다. KC텍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워닝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등등 이들 종목이 적게는 3%에서 20%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매매 관점에 국한하자라는 전략 주셨는데 이 관점 유지하실까요? 네. 유지합니다. 네. 네. 오늘 왜 굉장히 그러냐면, 좋았어요. 관련 종목들. 예.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그 포인트를 제시한 지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2650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 상황이 있는데, 코스피 지수 제가 중심으로 잡아드렸던 자리가 2650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기아,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무너지면 2600, 두 종목 무너지면 2550, 세 종목 무너지면 2500. 그죠? 이렇게 좀 지수 기준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리고 2650에서는 우리가 2500에서 2650, 요거까지, 자동차 중심주하고,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의 저 PBR, 정부의 어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이 커지면서 올라왔는데요. 2650에서는 이들만 가지고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족하다. 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시가총액은 다르게 얘기하면 몸값이죠. 몸값이 높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국내 유명한 이제 국내 리그에 있는 선수하고 몸값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비를 똑같이 시청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값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비를 더 높게 주는 게 세상 이치에 맞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다. 주식도 순리대로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 꼼수를 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꼼수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꼼수. 올라가는 척, 2650에서 올라가는 척, 다시 2650에 떨어지는 척. 그리고 주식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호재와 악재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수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다 이거죠, 시장에서. 꼼수는 정수로 맞받아치면 됩니다. 이게 바둑 용어인데요. 그죠?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굉장히 헷갈려요. 이럴 때는 시장에서 꼼수를 부려? 그러면 나는 정수로 맞받아칠 거야. 이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 난 정도를 걷겠다 이거. 2650에서 몸값 높여졌지?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쇼, 뉴스, 언론 플레이 하더라도 안 중요해. 야, 시장 더 가고 싶니? 그러면 니들 더 필요한 게 뭐야? 돈이지? 유동성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자동차와 금융지주사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반도체에서 자금이 붙어야 되는데 하이닉스 쪽은 자금이 붙었으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쪽은 자금 붙어.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안 붙어? 그럼 나 안 믿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쪽에 매수 유동성이 연속적으로 붙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2주 동안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실전 리딩도 했어요. 이거 하신 분들 결과 좋았을걸요? 그래서 지금 265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격을 좁히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무슨 추세가 깨지고 이런 건 아니죠. 중심줄 딱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 그죠? HPSP, SK 하이닉스, TSV, HBM 요 모멘텀으로 TSMC하고 같이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주식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매수가 붙어야 된다.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은 움직임이 매수세 우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종목은 KC텍이었을 거예요. 신고가인데요. 시장은 하락인데. 그죠? 근데 KC텍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을 봐라. 그러면은 KC텍에서 이오테크닉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금 또 누구로 갔다고 했어요? 사이맥스로 갔다고 했죠. 사이맥스는 여러분 2차 밴더예요. 삼성전자에서 매출 비중이 90% 이상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죠? 2차 밴더예요. 2차 밴더가 신고가를 간다는 얘기는 1차 밴더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차 밴더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는 1차 밴더 통해서 가는 건데 삼성전자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차 밴더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1차 밴더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도장 쾅쾅쾅 하는 거죠. 자, 주식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앞으로 반도체 디램. 작년도 4분기 흑자 전환됐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그죠? 그 다음에 1분기 삼성전자. 저희 됩니다. 그 다음, 랜드. 힘드셨죠? 저희는 하반기 정상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2분기 때 정상화.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싸게 팔려고 하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겠죠. 싸게 팔려고 하는 수요는 왜? 바닥을 돌아섰던 신호가 나오니까.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까? 불을 지펴야지. 불. 내가 방어는 해주겠어. 불을 지펴야지. 불은 뭘로 지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지펴야 됩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밴드 움직이니까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 가운데서 장대 약물 뽑는 주식이 막 나오고 있다고. 원익 IPS 보세요. 이게 5일 전의 차트입니다, 여러분. 5일 전의 차트.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그죠? 지금 갑자기 살아났어요. 차트가 이뻐지네요. 자, 원익 IPS뿐만 아니라 한솔 케미칼 같은 주식들도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 동진세미캠 보세요. 갑자기 호재가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쪽으로 KC텍 자금 붙고, 그 다음에 사이맥스 붙고, 이오테크닉스 붙고, 한미반도체하고 HPSP 추세 살아있는 것 가운데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쪽으로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원익 IPS 급등 나오고 한솔케미칼 그러더니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호재가 나오는 거지. HBM 쪽으로 우리도 CMP 설리 공급했지롱 이런 식으로 가만히 기다리면 호재가 알아서 나온다니까요. 시청자분들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두면 좋은 가격에 사두잖아요. 중심주가 딱 멈춰있을 때 알아서 이렇게 호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적자 났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을 때가 최저점인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보다가 삼성전자가 75,000 돌파하면서 하이닉스 돌파되잖아요. 그럼 15에서 20% 급등 나온 주식들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가 본 게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 구간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등하고 급락 나오는 종목들 사이에서 움직임은 활발할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네들이 이격을 좁히지 않으면은 매매로 끝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을 뽑아서 하이닉스 뽑는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15에서 20%짜리 급등 나오는 주식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 이거는 한 달 이상 갈 거다. 얼마 정도 갈 거요?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갈 거다. 작년도 7월 달에 배터리 못 사서 막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팔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도 이번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알테우젠이 전염을 시켰어요. 매수 유동성을. 누구한테? 네, 네오캠 바이오한테. 그래서 ADC, 너도 상한가 가라. 이런 식으로. ADC는 SC 제형 변형 쪽으로 플랫폼으로 좀 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ABL 바이오도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가만히 있다가 매수세가 좀 붙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SC 제형 변형으로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쪽으로까지 매수가 좀 전이되는 걸로 봤었을 때, 지금 바이오 쪽, 삼바 포함해서 현재 바이오 쪽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런 주식들 쪽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붙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과 바이오만 가지고서도 10조 이상의 시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메인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싹 다 왕따. 그럼 나머지 싹 다 왕따인 거예요. 작년도 7월 말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 완전히 갔었을 때 나머지 싹 다 왕따였잖아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하고 바이오 관련된 주식 쪽을 메인으로 하되 자동차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차라리 급락 났을 때만 공략할 생각을 하시고 배터리는 3월 말이나 4월 달까지만 좀 기다려 보셔라. 그때 되면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데 지금 후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좀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위주로 일단 흐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의 내일장을 위한 전략은 꼼수는 정수로 맞받아쳐라 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슈퍼화요일 관련한 속보가 아까 오후 1시 구간에 나왔었죠. 오늘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변 없이 이 압승을 양측 모두 거두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매치입니다.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이제 본선의 그 경기를 향해 달려가는 그 두 후보들의 모습을 앞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마감은 증권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